예, 오늘은 정책자금 대출 전에 확인할 것, 꼭 필수로 확인하실 것 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모르셔가지고, 그러니까 당장 급하게 정책자금을 알아보시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정말 그러다 보니까 손해를 너무 많이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진짜 한 기업당 최소 정책자금을 3회 이상 해보시거나, 그리고 몇 년 이상씩 해보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들으시면 꼭 그 정책자금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정책자금을 우리가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가 있냐? 첫째, 정책자금을요, 내가 혼자서 진행할 거냐? 아니면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 도움받는다면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것인지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도움 받으라는 게 아니라요, 그거를 외부에서 할지 내부에서 자취를 할지를 먼저 결정하셔야 되는데 현명하게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로요, 내가 누구한테 맡기고 싶은 만약에 마음이 있잖아요. 혼자 진행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내가 요청해야 될 사람은요, 주거래 은행의 기업 여신, 기업 대출 담당자입니다. 예. 근데 기업 대출 담당자들은요, 대부분은 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처럼 보증기관들하고 다 연락을 하고 연기가 되어 있어요.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업성이 좋거나 매출이 좋은 대표님들 있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알아서 먼저 연결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대표님들이 조금 힘들어지거나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먼저 도와주려고 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들의 사업성이 괜찮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요청하시면은 은행 담당자들이 자신이 많이 이용하는 보증기금 담당자들하고 연락을 해서, 예, 진행을 해줄 것입니다. 일단은 만약 외부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면 먼저 은행한테 요청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가장 좋은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자체에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요, 물론 은행보다 조금 더 번거롭지만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 기관에 전화를 해서 고객센터에 물어봐도요, 상당히 많이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요즘에 워낙 브로커다, 그리고 이제 정책자금 컨설팅이다 하면서 대표님들이 손해보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기관들을 먼저 알아놓으시고, 그 내용은 제가 많이 영상을 찍었거든요. 알아놓으시고 그 정책금융기관에 연락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정말 혼자서 진행하기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꼭 받고 싶다 하시면요,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이용할 것이라면요, 먼저 아셔야 될 게, 이 정책자금 브로커나 정책자금 컨설팅 시장은요, 뻥튀기가 정말 심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업력이 별로 되지 않았거나 한마디로 노하우가 별로 없는데 불구하고 공장식으로 하는 곳에서 그냥 막 입사한 신입사원 같은 브로커 분들이 경력을 속이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님들이 먼저 같이 일을 할 사람을 구하잖아요. 그러면요, 먼저 내가 이런저런 질문들을 해보세요. 궁금했던 것, 평소 정치자금에 대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겠다, 그리고 뭐 노하우를 알려드릴 수 없다 하잖아요. 그러면요, 대부분이 브로커 방식으로 영업하시는 분들, 또는 그거의 내용을 알려줄 자신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스킵하고 정보를 알려주면서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내가 이제 누구가 할까를 정하거나 아니면 혼자 하거나 누구를 할까를 정했잖아요. 두 번째로 내가 또 알아봐야 될게요, 정책자금에서, 정책금융기관에서 정하는 심사 기준에 과연 내가 기본을 갖추고 있는가를 자문을 해야 됩니다. 정책자금 결국 상대평가의 영역이잖아요. 대표님의 기준이 아닌 정책자금 기관의 기준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표님들이 뭐 시험 보거나 어디 뭐 테스트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는데, 정책자금만 생각하시면요, 그런 생각이 확 없어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업 열심히 하고, 내가 정말 이뤄놓은 게 많은데 왜 나는 안 도와주냐, 그렇게 이게 황당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내가 좀 급하니까 그렇게 되시는 거죠. 근데 먼저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그럴수록 정책금융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당연히 뭐 되게 나와 있는 거 있죠. 뭐 신용, 매출, 그다음에 영업이익, 예, 그리고 뭐 미래성, 그 미래성은 인증이나 연구소 등으로 뭐 입증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점상, 뭐 고용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냐, 뭐 수출하고 있냐, 예, 그다음 업종이나 공익성 등이 있겠죠. 그렇게 외부적인 시선으로 수를 평가해 보고, 만약에 내가 당장 보완할 수 없다면요, 그 보완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가 있을 건가를 스스로 고민해보고 정책금융기관에서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정책자금 대출의 용도가 확실하고 그것으로 내가 정말 캐시카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확하게 내 이익을 남길 수 있는가를 항상 고민을 하시고 신청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정책자금을 정말 신청하시면서, 내가 A라는 사업자에서 신청했는데 내가 B라는 사업자가 지금 돈이 막 급하다,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그런 실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내가 이게 지금 정책자금으로 대표님이 어떻게 사업을 하고
일을 할 거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지금 사업이 이미 지금 마이너스 구조가 있는데 그냥 거기에 이 돈만 넣으면 잘 될 것이라는 식으로 막연하게 대답하시는 대표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정책 자금에 심사하시는 분들은요, 워낙 망하는 사업자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워낙 그 대표님들이 말과 다르게 그 빌려준 돈으로 6개월, 1년 뒤에 전혀 사업성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하시는 분들한테 약간 회의적인 시선이 있긴 있어요. 예. 그러면은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인가, 이익률이 낮다면 어떻게 이익률을 높이고, 그리고 매출이 현재 감소 중이라면 어떻게 반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지를 대표님이 꼭 강구를 하시고 알아내셔서 그거에 답변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아까 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과연 스스로 할 거냐, 외부에서 할 거냐, 그러면 어떤 사람 할 것이냐. 두 번째로 내가 심사 기준에 맞춰서 내가 과연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강점이 무엇이고, 세 번째로 정책자금 대출을 한다면 그 용도를 가지고 그 정책자금 갖고서 어떤 용도를 쓸 것이며 내가 어떻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 세 가지는 꼭 생각해 두시고 정책자금 대출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면요, 정책자금을 받으시면서 뭔가 받고 나서는 되게 막 큰 부자가 된 것 같고 뿌듯하면서 막 그런 대표님들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분들 좀 위험해요. 예, 반대로 정책자금 대출을 받으시면서 이거 갚아야 되는데 좀 마음의 부담이 크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면 이제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안전합니다. 정책자금 대출은요, 어디까지나 대출이니까 그 대표님 개인 돈으로 절대, 그리고 대표님이 그냥 그 무한정 있는 돈을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그거에 대해서 올바른 플랜을 세워서 갚는 것까지 항상 전제를 하시고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해결사 팀장의